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2달간 이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복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농어촌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부여의 한 보건지소.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진료를 받으러 온 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의 공중보건의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 등으로 파견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존 9명이었던 공중보건의 중 2명이 파견을 가며 현재 부여군에는 7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던 이곳 내과 공보의는 지난주부터 2개 지소를 맡게 되면서 이곳에선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 받으러 오시는 게 좀 날짜를 완벽하게 맞춰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다가 헛걸음 하시는 일도 많고. 보건지소가 시골에서 유일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어르신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혈압약 두 달치씩 타오면 다 먹으면 가고 또 이제 뭐 검사한다고 저기 오라고만 가고. 지난달부터 충남 지역 공보의 116명 가운데 35명이 차출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도 없다는 겁니다. 5월 19일인데 변동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장되고 또 추가 파견이 있을 예정인 것도 있어서. 각 지자체들이 비대면 진료와 공보의 순환 근무 등 대책을 마련하곤 있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비는 데는 이제 순회로 해서 그 7분들이 그 순번을 정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충남에 배치된 신규 전입 공중보건의가 지난해보다 47명 적은 103명에 그쳐 농어촌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통계청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원지검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뇌물 목적으로 A씨에게 현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자금 수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덕대 총장 직무 대리를 지낸 A씨는 대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2022년 6월 야구부 실내 연습장 건립 목적으로 승인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의사회 의결 없이 창고 건립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목적외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용도에 맞게 실내 연습장 구축에 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뒤 양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30대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해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도로공사 관련 악성 민원과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달부터 시청 누리집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와 대표 번호만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과 좌표찍기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등은 여전히 제공되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질 저하는 없을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했습니다. 대전시뿐 아니라 천안시와 유성구, 서구도 동참하며 실명 비공개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과거부터 요구해온 민원인 사무실 출입 금지부터 실명 비공개가 이뤄진 만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름 비공개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는 일단 법적, 제도적인 개선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실명 비공개로 책임 행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시도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이 최대 53%까지 할인되는 교통카드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전시에 도입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0에서 53%가량의 교통비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입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소지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전환 동의를 거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2024 대전 잡페어 채용 박람회가 오는 30일 대전시청 2층에서 열립니다. 총 63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하나은행과 계룡건설 등 44개 지역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1:1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 심리 검사와 지문 적성 검사, AI 모의 면접 체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영세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상점들의 경우 영업이 끝나면 물건을 천막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허점을 노리고 천막을 친 상점을 돌며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과일 가게 주변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가게 주변에 쳐져 있는 천막을 들추더니 잽싸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60대 남성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천막을 쳐놓는 등 영세상점들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 중구 문화동과 산성동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절도 등 전과가 41범에 이르는 A씨. 낮 시간에는 차량 도둑으로 돌변했습니다. 열쇠가 꽂힌 채 상점 옆에 잠시 주차돼 있던 화물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차량 2대를 훔친 A씨는 다른 범행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한 뒤 차량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게 문을 닫거나 자리를 비울 때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막을 친 상점들은 안에 이중 장치를 하시고 특히나 현금은 금고에 없게끔. 경찰은 A씨를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대전 지역의 배추, 사과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대전 지역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 슈퍼 등 24곳을 조사한 결과 사과 한 개 값은 4,030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8.7% 급증했고 배추 한 포기 가격도 5,422원으로 34.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오징어 가격은 같은 기간 37% 내렸고 청상추는 30%, 시금치는 1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지역 내에 있는 104개 모든 학교에 227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재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새로 마련한 세종산 현물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세종산 수박 28톤을 학교급식에 포함시켜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고 한우도 역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과 12월에는 배와 포도, 사과, 딸기 등 지역 과일 71톤을 지원하게 되며 세종시는 최근 과일값 급등으로 학교급식에서 과일이 사라지는 추세인 만큼 이번 지원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가 오는 2028년 내포신도시에 문을 엽니다. 영재학교 설립에 앞서 카이스트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어서 내포신도시가 반도체, 모빌리티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의 새로운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홍성군 홍부읍 대학 1부지. 이곳에 오는 2028년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와 다르게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특화시켜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841억 원을 투입해 한 학급당 10명씩 전교생 240명 규모로 캠퍼스 건립이 추진되는데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활발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포 신도시에는 앞으로 영재들이 놀이터가 되고 영재들을 기르는 산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에 앞서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도 하반기 내포에 들어섭니다. 연구센터는 카이스트 핵심 기술을 내포 신도시 내 산업계에 이식하고 향후 모빌리티 연구원으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카이스트 부설 기관들이 들어서면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향상은 물론 반도체 후공정 1위, 자동차 3위 등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충남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와 연구원은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올 하반기 과기부가 진행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사업 추진의 첫 관문으로 충남도는 카이스트와 함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의 원인이 수중 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온탕 내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모터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됐고 전류가 배관을 타고 탕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여탕 안에 있던 4명 중 3명이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업주 58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한 뒤 이달 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차시 내려 대전역 승강장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열차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X는 운행의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회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은 태안천리포 수목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된 목련축제 기간 51,135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축제 때 45,290명보다 5,845명, 12.9%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교육 연구 지역이라 평소에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목련정원과 산정 목련원 탐방 프로그램에도 역대 가장 많은 1,090명이 참여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국내 최다인 926개 분류군의 목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검진 기회가 없는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들의 무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대전역 서광장에서 관내 노숙인들과 쪽방 거주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기로 하고 양성으로 나올 경우 진료와 복약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의 4개 일반 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234 산단과 풍세 산단 등 4곳으로 앞으로 태양광과 연료 전지들이 설치되며 에너지 수요 관리와 탄소 배출 저감 등 시설들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2년 234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까지 마련되면 에너지 자립을 앞당기고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유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23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 수도시설을 관리 또는 개선하면서 15억 톤의 수돗물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